지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저녁 식사에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준호야, 이제 그만할 수 없니? 엄마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와 편히 있을 수 없잖아. 깜짝 놀랐다. 온몸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복도 끝 작은 방.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귀에는 며느리가 심하게 꾸짖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낡은 나무 문을 뚫고 내 가슴을 꿰뚫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아왔던 내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준호의 흐느낌은 철없고 가슴이 아팠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마치 세상에 애원하듯 목이 메었다. 할머니, 저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요. 안 먹을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늘 아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내 다리를 안고 달려왔다. 할머니, 저 프라이드 치킨 시켜주세요. 전 정말 좋아해요. 엄마는 잘 잊어버리세요. 제발 기억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과 요리 걱정에 정신이 팔려 깜빡 잊고 있었다.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이었지만 조카를 울게 하고 실망하게 했으며 억울하게 꾸중했다. 아들 우지는 찰칵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쉰 듯했다. 준호야, 그만해. 프라이드 치킨 없는 밥이 뭐야? 빨리 먹어. 아빠 할 일이 산더미야.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더 크게 울부짖으며 어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밥그릇을 밀어냈고 밥그릇이 흔들리며 밥알 몇 개가 식탁 위로 쏟아졌다. 식탁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던 지영의 작은 손이 떨렸고 눈은 공황에 빠져 멍해졌다. 지영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세게 뒤로 밀려났다. 봤지? 내 엄마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잖아. 다 내 엄마 탓이야. 하루 종일 지쳤는데 아들 탓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넌 닭튀김 한 조각 때문에 날 탓하는 거야. 다시 가슴이 아팠다. 이제 준호를 울린 건 나뿐 아니라 며느리의 화를 풀어줄 구실까지 생긴 것이다.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우진의 한숨소리, 준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준호는 점점 절망에 빠져 숨이 막혔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빛바랜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저 사소한 일, 그저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조카를 울린 걸까? 왜 식사를 말다툼으로 만들었던 걸까? 지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원망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너 때문에 버릇없이 자랐어. 또 누구 때문이겠어? 치킨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어린아이를 울고 떼쓰게 내버려 두다니. 가슴이 무거웠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살짝 떨리는 내 어깨를 비추었다. 한때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작은 갈등,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이 커다란 틈으로 변의 가족의 유대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여기 앉아 모든 비난, 모든 울음, 내 가슴을 꿰뚫는 모든 소리를 듣는 늙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 식사 후 온 집안이 무섭도록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준호의 흐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어린 그의 목구멍에는 젓가락과 숟가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는 메마르고 쓸쓸하게 들렸다. 마치 내 마음이 텅 비어 황량해진 것처럼. 지영은 조용히 그릇들을 주워 담았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마치 바닥을 한 걸음 내딛는데 모든 피로를 쏟아내고 싶은 듯했다. 우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피곤에 찌든 채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복도 끝 작은 방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낡은 손으로 빛바랜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가냘픈 어깨가 살짝 떨렸다. 창밖은 온 동네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쳐 얼룩덜룩한 벽에 희미한 빛을 비추었다. 초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살랑살랑 불어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웠지만 이불을 덮을 생각은 없었다. 살갗에 스며드는 추위는 가슴이 얼어붙는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바싹 말랐지만 따끔거렸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울음소리, 지영의 고함, 우진의 꾸중이 끝없이 울려 퍼졌다. 그 모든 것이 이미 말없는 상처로 뒤덮인 낡은 가슴에 채찍처럼 박혔다. 딱 한 조각의 치킨, 딱 한 조각의 치킨, 그리고 이렇게 조카와의 작은 약속, 지키지 못한 조카를 울게 하고 억울하게 혼나게 하고 며느리를 더욱 원망하게 하고 아들을 실망시켰다. 밖에서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밤의 슬픔을 한 방울 한 방울 새는 듯했다. 부엌은 어두웠다. 온 집안이 고요했다. 모든 것이 나를 말없는 죄책감 속에 가두는 듯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눈물을 삼키려 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내 그림자조차 들을까봐 두려운 듯 한 걸음씩 내딛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뭔가 해야 해. 손자에게 보상해야 해. 적어도 맛있는 국 한 그릇 끓여줘야 해. 그래야 손자가 내게 미소 짓고 눈물 젖은 할머니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발끝으로 살금살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지만 춥지는 않았다. 낡은 슬리퍼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부엌으로 향했다. 방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나와 손자의 작은 슬픔을 달래주고 싶은 내 작은 소망만이 있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진짜 달콤하게, 정말 잘 끓여야지. 그래야 준호가 행복해지고 내일은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부엌에 발을 디딘 순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쓰라린 비극이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살며시 불을 켰다. 옅은 노란 불빛이 벽의 모든 오래된 얼룩과 스토브의 모든 얼룩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솥뼈 봉지를 꺼내려고 몸을 굽혔다.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뼈를 씻어 끓는 물에 데쳐 냄비에 담으려고 애썼다. 스토브의 불이 활활 타올랐고 붉은 빛이 내 얼굴에 반사되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삶의 깊은 주름살을 부각시켰다. 김이 피어오르고 삶은 솥뼈의 달콤한 냄새가 작은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불을 약하게 하고 한 숟가락 떠서 혀끝으로 맛을 음미했다. 뼈의 단맛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 손주에게 정말 맛있고 달콤한 국을 끓여줘야겠다. 그래야 내일도 슬퍼하지 않을 테니까. 찬장을 열고 참기름 병을 꺼냈다. 손이 더욱 떨렸다.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재촉하는 듯 다급하고 긴박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며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밖을 바라보았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불을 끄고 나가서 들어봐야겠다. 급하게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지만 완전히 끄지는 않고 아주 약하게만 돌렸다. 벨이 더욱 다급하게 울렸다. 낡은 슬리퍼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끌리며 나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낯선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무렇지 않게 걱정했던 자신을 속으로 자책했다.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멍해졌다. 짙은 검은 연기가 부엌을 뒤덮고 있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불처럼 화끈거렸다. 기침을 하며 안으로 뛰어들어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다. 늙어버린 손은 열기에 붉게 달아올랐다. 쏟아진 국물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켠 후 빛바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떨었다. 하지만 연기는 여전히 나를 둘러싼 굴욕감처럼 웅크리고 달라붙어 있었다.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순간 지영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빠르게 들려왔다. 부엌 문이 너무 세게 열려 경첩이 빠질 뻔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거칠고 환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나는 흐느낌을 참으려 손을 들어 입을 가렸다. 나는 몸을 떨었다. 엄마,
참기름 좀 뿌리려고. 준호 밥 해주고 싶었어. 준호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요리? 이걸 요리라고 해? 집안에 쓰레기 타는 냄새나. 부엌이 소각장 같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 어지러운 걸 치워야 해.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엌에 들어가지 마. 안 들려? 가슴이 욱신거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지영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부엌에 들어가면 시장에 가서 직접 해 먹을 거야. 더는 못 참겠어. 부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차가운 부엌에서는 환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갔다. 나는 주저앉아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 주걱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주걱을 선반에 올려놓고 수건을 집어들어 연기를 닦아냈다. 부끄러움과 슬픔을 씻어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다. 눈물을 흘리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부엌을 청소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차가운 부엌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연기는 거쳤지만 탄 냄새는 여전히 공기와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냥 국 한 그릇, 손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까지 죄스러울 수 있을까? 나는 욱신거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내 발걸음은 길고 구불구불한 내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겼다. 한때 집이라 불렸던 이 집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그날 밤 집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휴식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복도의 시계는 마치 나 자신도 감히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슬픈 노래의 박자처럼 똑딱거렸다. 낡은 싱글 침대의 옆으로 누웠다. 얇은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살갗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상하게도 살갗의 추위는 가슴을 짓누르는 추위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평생 집처럼 여겼던 그 집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추위였다. 연기 자욱한 부엌, 여기저기 널려있는 새까맣게 탄 나무 주걱, 지영의 쓰라린 외침, 우진의 무력한 눈빛 그리고 준호의 흐느낌, 이 모든 것이 마치 멈출 수 없는 오래된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눈을 감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메아리쳤다. 밖에서는 초겨울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며 낡은 창문으로 매서운 추위를 불어넣고 있었다. 현관에서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루 종일 청소하고 참고 침묵하며 지친 팔 때문에 담요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마치 바위에 짓눌린 듯 쿵쾅거리며 숨쉬기가 힘들었다.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저 어둠에서 벗어날 핑계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불필요한 그림자처럼 밀려들어온 작고 좁은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살짝 일어나 얇고 해진 카디건을 걸치고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다. 마치 내 숨소리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까봐 두려운 듯. 복도의 야간등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희미한 빛을 뿌리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내 모습을 비추었다. 하지만 거실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반쯤 닫힌 문틈으로 지영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속삭였지만 고요한 밤,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제 귀와 심장을 꿰뚫고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을 거칠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겨울밤의 추위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반쯤 닫힌 거실 문 앞에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에 돌멩이를 묶어 절망의 밑바닥으로 밀어 넣은 듯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 모든 감각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틈으로 지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았지만 고요한 밤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찌른 듯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어머니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셨어. 서명 안 하시면 토지분할증은 어디서 구해오셨어? 중개업자에게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약속을 어기니? 눈을 감았지만 그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꿰뚫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을 아껴왔고 오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땅을 팔아치우려는 음모를 꾸미며 마치 나를 짐처럼 곧 버려질 낡은 물건처럼 삶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치고 쉰 목소리였다. 마치 믿음과 용기를 모두 잃은 사람 같았다.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이 세셔서 내 이름만 남겨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셨어. 의심하실까 봐. 뭐 의심할 게 있어? 지영이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나는 몸을 떨었다.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뭘 더 알겠어? 그냥 서명하라고 하면 나중에 더 편할 거야. 엄마는 날 믿어. 서명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경기도 요양원에 데려다 줄게. 깨끗하잖아. 매달 용돈 좀 보내주면 끝.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뛰었고 숨이 막혔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우진일까? 열이 날 때마다 품에 안고 매 끼니 걱정하고 잠도 못 자게 하던 그 아들. 아니면 이제 내 아들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일까? 우진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고 비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지영은 비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무정하다고? 무정하다고 날 이렇게 살게 하다니. 정신 나간 늙은 여자가 부엌을 불태우고 아이를 울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니. 정말 무정해. 안 그러면 내일 엄마한테 말할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너무 무거워서 벽끝을 붙잡고 버텨야 했다. 늙은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 지키려 애써온 믿음을 짓밟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유리잔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깨진 신뢰, 깨진 사랑,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의지했던 이른바 가족이라는 것의 붕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낡은 나무 문이 뒤에서 닫혔다. 가볍게 들렸지만 마치 내 영혼 위로 돌무더기가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다. 방 안은 짙었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더 짙고 차갑고 더 고통스러웠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크게 뜨였고 메마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고 매 순간 아팠다. 복도에 놓인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죽어가는 희망의 박동을 세는 듯.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땅도 집도 아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것.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신뢰 말입니다. 그날 밤은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고 벽시계의 똑딱거림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 슬픔의 고동을 더 깊게 하는 듯했습니다. 방 안의 어둠은 더 이상 밤의 어둠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감싸 안았던 어둠, 마지막 신앙의 빛마저 막 꺼져버린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손을 꼭 잡고 차가웠고 마치 내 마음이 온기를 잃은 듯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고 마당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으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쏟아져 유리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추위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굴욕의 추위, 가족의 경계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추위였습니다.
우진이를 생각했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던 아들, 지영이를 생각했다. 아들처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어린 손자 준호를 생각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존재. 수많은 이미지가 뒤엉켜 겹쳐졌다. 누군가의 차가운 손에 마지막 획이 지워진 미완성 그림처럼. 그리고 그날 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깨달았다. 그저 여기 앉아 더 많은 칼날이 내 심장을 찔러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 심장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였다. 복수를 하거나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 한 조각의 명예를 내 것으로 간직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새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었다. 그날 아침, 초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얇고 낡은 담요를 비추는 동안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낡은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차가운 벽식의 똑딱거림 때문이 아니라 잠들 수 있는 평화가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날 아침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인내심 넘치고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천천히 방을 나섰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마른 몸 안에서 수많은 긴 밤 동안 눈물로 물을 준 씨앗처럼 결의가 싹트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나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침대볼을 개고 몇 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했다. 어젯밤의 치욕을 잠시 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과 숨결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들렸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앗아가지 마. 정호, 지영이 가게에 가고 우진이 서재의 머리를 파묻을 때 나는 조용히 남편의 옛방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곳을 볼 때마다 가슴이 그리움으로 아팠기 때문이다. 방에는 여전히 오래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그가 남긴 온기가 남아있었다.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나를 껴안고 위로해주는 듯했다. 수년간 보물처럼 간직해온 서류 뭉치를 넘기며 손이 떨리는 가운데 찬장을 열었다. 빨간 책, 저축 통장, 토지 매매 계약서. 이 모든 것은 남편과 내가 수십 년간 저축하고 또 저축하며 만들어낸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렇게 변색된 빨간 책에는 내 이름이 바래지도 묻어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치 내가 한때 품었던 믿음처럼. 이곳이 내 집, 내가 속할 곳이라는 믿음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 내 손이 그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거리로 밀어낼 거라는 것을.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다음 날 나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낡은 비닐 신발을 신고 거리에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그 군중 속에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예금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숫자가 적힌 긴 영수증, 페니, 센트 하나하나까지 그토록 많은 땀과 말없는 희생이 빗바랜 핸드백 안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가 일하던 법률 사무소로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마음도 침울한 눈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팔고 싶습니다. 비밀리에 빨리 팔아야 합니다. 가족 중 아무도 모르게요.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자녀와 손주들과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미소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아야죠. 돌아오는 길. 초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옅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오후에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쓸쓸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껏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자유로 향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여전히 준호를 목욕시키고 등을 쓰다듬어 재우고 그의 쉴 새 없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가슴이 아팠다. 가슴에 새겨진 그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빛처럼 무겁게 여겨지고 신성한 가치들이 거래되는 집에서 그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녀의 방문을 살며시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그녀를 버린 게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이야. 그 후로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계속했다. 여전히 쓸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깔끔하게 개는 등. 하지만 내 마음속의 박동 하나하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기다리는 박동이 아니라 자유로워질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누군가의 고요한 박동이었다. 준호가 마당에서 야생 데이지를 내 손에 쥐어줄 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고 지영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매일 아침 우진에게 조용히 물을 따라주었지만 그날 밤 그들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모든 서류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공식 서명만 기다리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류와 영수증뿐 아니라 마음속 돌처럼 굳어버린 슬픔 때문에 낡은 가방은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다. 날씨는 추웠고 이슬비가 창문 유리에 길게 떨어지며 마치 닦아낼 수 없는 내 마음속 슬픔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다. 내 마음속 바람대로 모든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은밀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나처럼 그토록 많은 인내심을 견뎌낸 사람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류철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문틈에 끼었을 때 그것이 사랑이 식어버린 듯한 집에 폭풍을 일으킬 마지막 불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딛는 발걸음마다 내쉬는 숨마다 분명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이 문을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의 계산에 더 이상 빠져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하늘이 내 기분처럼 칙칙하고 이슬비가 끊임없이 내려 낡은 기와 지붕을 적시고 창틀에 물 얼룩을 남기던 그때 나는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졌지만 손은 여전히 핸드백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내가 놓아주면 방금 쌓아놓은 의지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는 준비되었고 저축은 인출되었으며 계약서는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는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한때 내 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가두는 곳일 뿐인 그 집 문을 나서는 것이다. 파일을 정리하던 중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끼었다.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떠나야 해. 가족들에게 굴욕의 밑바닥으로 밀려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지켜야 해. 지영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미리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때 지영의 목소리가 멈췄다. 종이가 뽑히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가빠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와 공포, 고통, 심지어 약간의 공황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땅을 판다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어.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은 없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간직할 작은 자존심만이 남았다는 것을. 그 땅은 내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몇 년 동안 내가 혼자 다 관리해 왔잖아. 이제 평생 쓸 거야. 지영은 종이를 꽉 쥐었다. 분노와 공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쩌고, 우진은 어쩌고, 준호는 어쩌고.
그렇게 가버렸잖아. 내가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잔인하냐고 묻는 거야? 그럼 누가 너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는 거야? 누가 너를 요양원에 밀어 넣으려 했지?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너를 청산해야 할 존재로 만든 거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를 주워 모았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지영을 지나쳤다. 그것은 내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고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의 태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나친 것이었다.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당기는 소리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초겨울 바람이 베란다를 스치며 바랜 카디건을 흩날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치 오랜 세월 나를 가두었던 음모에서 내 발걸음을 떼어내는 듯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걸음을 멈추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준호의 창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유리창에 뺨을 대고 있는 소년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의 붉은 눈은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더욱 꽉 쥐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어. 그저 그가 거짓말에 둘러싸여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야. 다음 날 한때 웃음꽃이 피었던 3층 집에 매물 표시가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왔다. 새 커튼과 새 가구를 들여왔지만 그곳의 옛 추억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었다. 우진과 지영이는 어디든 전화하고 문자, 이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발 돌아와요. 이렇게 떠나면 준호는 어떻게 살아요? 집에 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엄마를 잃어서 아픈 게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잃어서 아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머나먼 바다에 있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마당의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바람처럼 가볍고 파도처럼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집을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낯선 땅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거친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되고 왜 내가 한때 내가 지었던 바로 그 집의 짐이 되었는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파도의 짠맛을 실어 이마에 떨어진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꽉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의 매서운 추위를 떨쳐내고 내 마음속 더 깊은 차가움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가움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탐욕과 뒤섞이면 더 이상 본래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후회만 한다. 한때 따뜻했던 집에 대한 후회,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제는 기억의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난 식사에 대한 후회. 아무리 애써 주워 모아도 예전처럼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 후회들 속에서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졌다.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 후회들이 내 마지막 자존심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 달콤한 상처들이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내 옛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 그리고 희생만 알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멀리서 파도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바람이 여전히 현관에서 속삭일 때 나는 부드럽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준호, 나를 그리워한다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 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